네, 이번에는 IPO 진단 시간입니다. 쿠팡이 쏘아올린 이 IPO에 대한 열풍이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내 증시에 있는 것은 쿠팡과는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하나의 테마성 흐름을 띄워주고 있고요. 제2의 쿠팡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AI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쿠팡이 상장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적자 회사도 저렇게 그렇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7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시초가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 공모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받으니 우리는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 열풍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죠. 네. 만약에 이제 쿠팡이 상장을 했는데 이 시초 가격이라든지 상장 가격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쏙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쿠팡의 이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도 보면 뭐 아직 시간을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총 기준을 가지고 이제 쿠팡 기업의 이 시총이 고평가가 됐다, 저평가가 됐다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표면적인 숫자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시총 상장을 했을 때 시총 같은 경우에는 100조 가까이 좀 올랐었거든요. 100조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뭐 SK 하이닉스와 거의 유사한 이 시가총액을 좀 이루어냈던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봤을 때 이제 크게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마트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이 시가총액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A라는 기업의 대표라고 한다면 지금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어도 쿠팡의 사례를 보면 이거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상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쿠팡의 이 연착륙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현재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을 준비하시는 이 기업들도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의 성공적 상장으로 본격화되고 그렇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이 미국 증시에 두들기기가 있는데 마켓컬리가 좀 가장 많이 비교가 돼요. 똑같이 이제 거기는 로켓 배송이 있다면 여기는 새벽 배송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마켓컬리가 성장하면서이거든요. 맞아요. 바로 네. 이제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이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켜 왔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2, 3년 동안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봤을 때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쿠팡이 대응을 하고자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것이 현재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면서 이제 뭐 전무후무한 지금 기록을 한 지금 쿠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두 기업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교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차이점이 굉장히 많으나 일단은 이 유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비교가 굉장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있으나 아직 뭐 나스닥에 상장하기까지에는 뭐 기간이 아직도 한참 남았고 뭐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적인 것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마켓컬리의 지분 구조 한번 매출을 저희가 분석을 해볼게요. 마켓컬리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그렇죠. 한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김슬아 오너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분 구조가 굉장히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지분 구조 때문에도 사실 이제 쿠팡도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이제 원했던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켓컬리도 차후에 이러한 상장 같은 것이 이제 준비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충분히 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뭐 이 지배 구조에 따른 뭐 기대감도 지금 섞이면서 뭐 벌써부터 지금 마켓컬리가 마치 상장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 관심주들과 함께 이 지배 구조 관련한 이슈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컬리의 그 김슬아 대표가 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그렇죠. 하면서 마침 또 시기가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앞서 그 지분 이야기를 꼽아주셨잖아요. 지분 구조 때문에 국내 증시보다 뉴욕 증시에 상승하는 게 더 유리하다. 무엇 네.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택하는 건지. 일단 사실 네. 뭐 하나의 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이끈 오너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힘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이제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주주만이 기업의 이제 경영권에 직접 참여해서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즉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쿠팡 혹은 마켓컬리와 같이 지배 구조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지금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더 우호적인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쿠팡이 가장 이 핫한 이슈를 받았던 것은 사실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미국에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죠.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통하면서 지금 센세이셔널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미국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규모의 크기로 본다면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크기에 저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이제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일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없어요. 특히나 그렇죠. 뭐 배달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배달은 정말 전 세계 통틀어서 1위라고 저는 그렇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로켓 배송의 맛을 한번 들이면 네. 저는 어마어마할 제가 봤을 것 때는 같습니다. 글로 빠져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미국권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이제 갭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의 이러한 배달 속도를 내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제 이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로켓 배송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이 쿠팡을 이용하시는 또 이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쿠팡이라든지 티몬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머스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낮은 가격에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배송을 해준다는 그 메리트들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커왔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 시스템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기 때문에 저는 시행착오가 거의 없다라는 관점 하에 저는 충분히 이 로켓 배송은 이 북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한번 듭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영업은 우리 한국에서 하고 그렇죠. 상장은 뉴욕에 되어 있는 쿠팡인데요. 점점 그 사업 모델을 넓혀가겠죠. 이 쿠팡을 따라서 뭐 야놀자도 마켓컬리도 많은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죠.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는 대표적인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푸드웰이라고 하는 기업을 볼게요. 물론 뭐 마켓컬리 대장주라고 한다면 KC피드라든지 뭐 흥국 F&B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미 상한가 그 이상의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발주자로 나설 수 있는 종목분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쿠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이라든지 이러한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움직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등주, 3등주가 1등 대장주가 추세를 유지하니까 그대로 이제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이제 2등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푸드웰이라는 기업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사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 마켓컬리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회복세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또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테마까지 붙었으니 저는 이 종목군들이 박스권 한 번 더 돌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장주들은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규 진입하기에 너무 어려운 위치까지 가버렸습니다. 뭐 KC피드라든지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을 쫓아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2등주, 3등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컬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켓컬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된 1등 대장주는 먼저 쏘았고 2등주, 3등주를 보자 푸드에 꼽아주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삼성출판사의 스마트 스터디 그리고 야놀자도 나스닥 상장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출판사 하면 또 우리가 많이 아는 핑크퐁, 그렇죠. 아기상어. 네. 네.
일단 뭐 아기상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신규 상장을 함에 있어서 이대주주격인 이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에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삼성출판사가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면서 또 오늘도 이 IPO 관련한 테마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알아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네, 소문만 무성할 뿐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뭐 플랜이라든지 뭐 일정이 나온 기업들이 아닌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우선은 이 부분에 따라서는 이제 테마적인 성격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은 갖되 쫓아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출판사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바로 따라가진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사실 쿠팡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열풍이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네. 못 받은 분들 많아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얼마나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았냐면 네. 그날 이제 시장이 수급이 약했거든요. 수급의 약세 이유를 다 이 청모 이 공약 때문에 네. 이 신규 상장하는 그 주식을 이제 받고자 자금이 빠졌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또 흥행몰이를 했었던 상황이나 근데 결국 이제 이 신규 상장주들은요 상장하고 나서의 그 이후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바라는 것은 이제 따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뭐 SK 뭐 사이언스도 뭐 굉장히 또 좋은 기대감을 주지만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빅히트라든지 이렇게 뭐 잘 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단순 기대감보다도 신규 상장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청약을 또 기대해 보자면은 제2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올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카카오뱅크를 가장 좀 유력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크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시대적인 흐름도 굉장히 잘 맞고 있죠. 뭐 비대면 쪽으로 인해서 가장 강자의 이제 금융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가장 원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뉴욕 증시만 보지 마시고요. 국내에서도 상장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